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신형 노틸러스입니다.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링컨의 노틸러스가 국내 출시 4년 만에 이제 풀모델 체인지가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노틸러스는 지난 신차 발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부분에서의 고급감도 굉장히 향상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48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실내의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면부의 라이트 그릴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죠. 기존에는 이 좌우의 헤드램프 사이가 이렇게 좀 떠있는 단 차이가 있었던 반면에 완전히 헤드램프와 이제 붙어있는 형태로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지나는 이 라이트 바를 통해서 전면부의 인상이 좀 더 정리된 인상 이런 것도 좀 받게 하고요. 안쪽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도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으로 와서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시즌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21인치 타이어입니다. 사실 차량의 급이나 뭐 엔진의 출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21인치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차량의 비율, 전체적인 비율과 봤을 때는 잘 어울리는 타이어 크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 이제 노틸러스라는 로고도 덧대어져 있고요. 자, 요 아래 보면은 작은 뭐 구멍 같은 게 하나 있는데 키를 꼽는 곳입니다. 자, 도어 손잡이가 차량의 측면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도어 손잡이가 꼭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쪽을 잡고 이제 문을 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만약 비상시에 문을 열어야 할 때 키를 꽂아야 할 때는 여기다가 넣고서 키를 넣고서 돌려서 문을 열게 됩니다. 거기다가 차량의 이 측면에 보면은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도 이렇게 좀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번호 입력을 통해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차량 안에 이제 키가 있는 상태에서 번호를 눌러서 문을 닫고 또 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게 되는 거죠. 필요시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차량의 크기가 늘어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2열 공간에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라스 주변이 모두 다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깔끔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사실 신형 노틸러스는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전 세계 시장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틸러스는 캐나다와 중국에서 동시에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됐었다면은 지금 이제 생산지가 이제 중국으로 통일이 된 건데요. 링컨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캐딜락도 중국 생산을 확실히 좀 늘려가고 있고, 특히 링컨과 캐딜락은 중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소비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이번 디자인 변화도 중국 시장에서 조금 선호되는 디자인 변화가 많이 좀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품질 자체가 뭐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들이 그런 모습은 절대 보여주지 않죠. 연비는 9.0으로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차량의 후면부의 디자인도 수평 형태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요, 적정화는 굉장히 넓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도 각각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를 한번 접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접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트를 마무리하려면 이렇게 쭉 눌러서 완전히 고정시켜줘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시트와 적정관 사이에 단차도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제 턱이 있는 형태이긴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도 마련되어 있고요. 사실 중국 생산 차량이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했었는데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시거잭도 있고 가방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얇은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마감 품질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살짝 턱이 있고요. 노틸러스라는 로고가 적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사실 일반적인 차량들 보면 이 뒤쪽에 차량명이 표시가 되잖아요. 하지만 오로지 이 앞에 링컨이라는 로고만 표시가 되어 있고 차명은 뒤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변화는 기존의 노틸러스보다는 확실히 좀 정리가 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노틸러스가 사실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노틸러스는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전면부, 후면부 디자인, 전체적인 비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정말 중요한 특징, 바로 이 조수석부터 운전석까지 쭉 이어져 있는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실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살짝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연결된 형태이고요. 이 가운데 보면 접합부가 살짝 보이는 것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큰 디스플레이가 흡사 수평선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뭔가 운전자라든지 탑승자에게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노틸러스의 가장 큰 상품성을 높이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스티어링 휠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터치 방식의 이런 버튼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좀 운전하면서 이 터치 형태의 이런 디스플레이의 사용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기능을 선택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버튼 누르듯이 누르면 되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하는 경우에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몇 번이나 이제 시선을 아래로 좀 내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은 살짝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도어에는 이 도어를 여는 손잡이도 보통 일반적으로 당기는 형태인데 뒤로 이렇게 당기는 형태로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당겨서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오디오 시스템은 레벨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살짝 들어보면은 네, 이러한 굉장히 좀 중저음 영역이라든지 고음 영역에서도 소리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었던 오디오 중에 가장 좀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좀 들려주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계기판이 지금 이 위쪽에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넘어서 봐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좀 작아지고 위쪽이 좀 잘려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라운드된 이런 사각형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표시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된다고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폰트가 굉장히 큰 크기로 연비 정보, 시간, 그리고 오디오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오히려 다양한 정보가 너무 많이 표시가 된다면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좀 혼선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처럼 좀 깔끔한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있긴 한데 지금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쪽에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보다도 조금 어두운 타입이라 조작이 지금 운전 중에 낮에 이렇게 조작하는 게 그렇게 편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각도도 세워져 있는 형태고 운전석에 기존보다 상당히 좀 아래로 내려다봐야 되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운전 중에 지금 내비게이션 정보를 좀 보기 위해서는 시선을 좀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잘 표시가 되지 않아서 그런 정보들을 좀 확인하는데 주행 중에 살짝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드리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요. 위쪽부터 좀 몇 가지 메뉴를 보면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행 모드, 그 다음에 에코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컨서브 모드, 그 다음에 익사이트 모드, 스포츠 모드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모드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향기 부분은 사실 세 가지 색상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보니까 이렇게 향기가 담겨있던 박스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향기, 오조닉 에저, 바이올렛 캐시미어, 미스틱 포레스트라는 세 가지 색상을 좀 선택할 수가 있고, 이 색상들을 눌러서 향기가 주행 중에 향기 분사도 이제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도 작동시키니까 실내로 이제 향기가 좀 퍼져 나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향기도 부드럽게,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향이 세 가지 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향은 이 아래쪽에 콘솔 박스 암레스트 하단 쪽에 보면은 이렇게 향기의 세 가지 향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넣고서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향기가 나오면서 실내로 은은하게 향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오토호드라든지 트랙션 컨트롤 기능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량 안에 탑재되어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설정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 있는 정보 창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드래그를 해서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메뉴를 가져와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위치도 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기어 변속 버튼들이 이렇게 피아노 건반 스타일로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다이얼이 볼륨 다이얼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은 아니고요. 볼륨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이쪽에 눌러서 후방 카메라를 보면은 이 전면 상단 계기판에 큰 화면에 이제 후방 계기판이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드럽게 열리는 이러한 슬라이딩 되는 커버를 갖추고 있고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아이폰 14를 쓰고 있는데 조금 큰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 덮개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크기는 한번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거 사용하실 때 한번 스마트폰 크기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요. 특히나 이제 시트가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 내부에 있는 가죽 소재들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감이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손에 착 감기는 이러한 가죽, 그리고 촉감이 굉장히 좋은 가죽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트 역시 이러한 좋은 품질의 가죽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두 개로 분리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시트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덩치가 큰 분들은 약간 몸이 뜬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착자감이 굉장히 좋은 고급스러운 마감을 갖춘 시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열 공간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릎 공간, 어깨 공간, 머리 공간 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앉아서 무릎 공간도 주먹이 3개 이상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C타입의 포트가 이쪽 위쪽에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시트의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살짝 이 턱이 올라와 있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이 매트는 고정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발로 밀면은 이렇게 미끌리는 모습이 확인할 수가 있네요. 위쪽에 파노라믹 선루프는 가운데 이렇게 바가 지나는 모습이긴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개방감은 좋은 모습입니다. 앞쪽에 1열 시트보다 2열 시트가 오히려 조금 더 착자감은 좋다는 느낌이 같게 하고요. 그리고 시트의 각도도 이 정도로, 가장 눕혀놨을 때와 가장 세웠을 때 차이는 이 정도로 납니다. 앞쪽에 컵홀더는 이런 형태,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높이가 큰 페트병을 수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링컨 노틸러스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이나 이 48인치 디스플레이 정말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주행 성능은 어떨지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전에 이 노틸러스는 그렇게 이렇게 추천하기 좀 어려웠던 차량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외관이라든지 이 실내 구성에서는 좀 어느 정도 추천할 만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파워트레인은 252마력의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단일 파워트레인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있는 형태입니다. 전반적인 주행의 질감은 조금 차분하고 부드러운 주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외로 이 주행 모드 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 모드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확실히 가속 페달의 반응도 한 템포 살짝 늦은 감이 있고, 경쾌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주행해 나간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전반적인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감이 뛰어나다라는 표현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요철을 부드럽게 지나가고요. 높이가 높은 이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지날 때는 조금 강하게 충격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노면 상황을 깔끔하게 충격을 흡수하면서 주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진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억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시트에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진동 대책도, 진동이 올라오는 부분도 잘 막아져 있는 부분은 이전 모델에서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인 익사이트 모드로 바꿔보면요, 네, 엔진 회전수가 조금은 더 올라가면서 반응이 조금 살짝 예민하게 이제 엔진 회전수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회전수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조금 더 경쾌한 느낌도 살아나긴 합니다. 전반적인 엔진 회전도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이고요.
그래서 가속을 해나갈 때 특별히 부담감이 없네요.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터보 엔진들은 확실히 좀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앞쪽에 큰 이 디스플레이, 48인치 디스플레이 때문에 전방 시야가 주행할 때 좀 가려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탑승해 보면은 시트 포지션 자체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 앞쪽에 대시보드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가린다는 느낌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 디스플레이가 일반적인 세단보다도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비교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좀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주행을 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미러의 크기도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확인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은 각 모델에 따라, 주행 모델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반응도 조금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은 일반적인 에코 모드, 일반적인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간의 차이가 조금 큰 편입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스티어링 휠이 조향이 되거든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조향할 때 묵직함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생각보다 좌우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살짝 조향을 해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좌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선을 바꿔서 주행할 때도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그냥 쭉 가속해 나가는 이러한 느낌도,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좀 편안함, 일상에서의 편안함, 이런 것들에 확실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노틸러스처럼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색안경을 낄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품질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노틸러스는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이 48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실내에서 앉았을 때, 주행할 때 만족감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디스플레이 아직까지는 어떤 브랜드도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 주행성이라든지 링컨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실내 질감,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만 하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